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싱글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베트남에도 싱글맘들이 참 많아요. 우선 베트남의 문화를 소개하기에 앞서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베트남을 제가 한 10년 이상 체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구독자님이 베트남 싱글맘 관련해서 연락이 한 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얘기를 좀 했고, 그런 와중에 또 요청이 있어서 베트남 싱글맘 관련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베트남 친구들을 좀 만나다 보면 가족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놀러 가는데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그런 베트남 로컬의 문화에 재미를 느껴서 한때 많이 초청받아서 놀러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에 동거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도 동거를 하지만 그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얼마 전에도 친구 가족 모임에 초청이 돼서 따라간 적이 있어요. 친구 여동생이랑 남자친구 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근처에서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무슨 결혼도 안 했는데 동거냐. 그랬더니 한 2, 3년 같이 살다가 살아보고 결혼하는 그런 문화? 베트남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뭐 동거하게 생겼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우리나라가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동거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러긴 하는데, 우리는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지우기 바쁜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남자친구랑 헤어져도 아이를 낳을 상황이면 대부분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아이를 잘 돌봐요. 그런 문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 부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각 집마다 보면 아이들을 많이 돌봐주고 또 아이들이 많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게 좀 이질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집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범주로 봅니다. 그리고 베트남 싱글맘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베트남도 보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아이를 키울 때 엄마가 데려다가 좀 키우기도 하고 아빠가 데려다 키우기도 해요. 그리고 헤어졌어도 아이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커플들도 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독자님이 요청하셨던 핵심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아이 있는 싱글맘이 한국 남자와 국제 결혼을 할 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베트남 친구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분이 분명 쉽지만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키워야 할 상황이 되면 온 가족들이 합심해서 돌본다는 거죠. 그게 현재 한국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아이 가지고 갈라치기가 없어요. 그냥 모든 가족들이 다 도와주고 아이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또 아이들도 한국 아이들과 좀 다르게 알아서 잘 자라는 편입니다. 교육도 그렇게 시켜요. 여기 한 5살만 되면 아이가 혼자 화장실 들어가서 양치질하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그러고 나와요. 그리고 먹는 것도 안 가리고 잘 먹이는 편이고요. 이런 모습 보면서 제가 느끼는 베트남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아이 키우는 거 보면 정말 잘 키워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국제결혼과 싱글맘 이 주제로 얘기해서 보면 이런 부분이 아마 대두가 될 거예요. 베트남에서 아기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나이가 한 4살, 5살까지일 겁니다. 그리고 한 10살만 돼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족들이 하는 일을 도와가면서 같이 크는 그런 게 좀 있어요. 7살만 돼도 부모가 또는 가족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을 시키기도 해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땐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애들이 좀 뭐랄까 알게 모르게 좀 어른스러운 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가 국제 결혼을 하려는 여성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제 결혼을 하더라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제가 봐도 그렇고. 그리고 국제 결혼이라는 게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결혼하려는 배우자의 부모님들이 젊은 경우가 많아요. 한 50대, 60대 초반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결혼하려는 배우자가 싱글맘이다. 그러면 결혼을 안 했는지 아니면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낳은 건지 아니면 이혼을 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아이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고려사항이 달라진다는 거죠. 베트남에서요 이혼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이런 이혼이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만 이혼이 많은 게 아니라 베트남도 이혼이 많아요. 근데 이 이혼을 대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대하는 부분에서 한국보다는 베트남 사람들이 훨씬 더 유연하고 긍정적이고 가족적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면이 하나 있다면 제가 베트남에서는 공짜가 없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식들이 자기 부모가 아이를 봐주면 그에 대한 양육비를 어떤 식으로든 제공을 해요. 한국이랑은 좀 다른 면이 있죠. 그렇지만 이 나라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고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양육비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아기 기저귀값 분유값, 먹는 비용, 학교 가는 비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부모가 그 돈을 받아서 어떤 수고비는 없더라도 아이 키우는 비용 정도는 자식들이 책임감 있게 해결을 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여러 자식의 아이를 다 키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 보면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 한 7, 80년대 그런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통 싱글맘들은 자식에 대한 애착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보면 딸 하나 정도는 내가 키워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그 딸 자체를 맡기지를 않아요. 딸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가 살지언정 정상적인 가정들은 그 아기 자체를 한국으로 보낼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결혼하는 여자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베트남에서 크는 게 더 낫다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그리고 베트남에서 있으면서 베트남 사람 지켜봐도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냥 싱글맘과 결혼을 할 때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그 싱글맘의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양육비 정도 생각하면 되지 뭐 이걸로 인해서 발목 잡힌다 뭐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은 사람마다 좀 상황이 다를 수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실 때 분명한 거는 싱글맘과 결혼을 하시면 그 자녀에 대한 배려를 좀 하긴 하셔야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 여자친구만 봐도 호적상으로는 깨끗한 미혼녀입니다. 그런데 5살 먹은 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이 싱글맘에 대해서 물어볼 때 과연 이 여자랑 결혼하면 어떤 부분들이 나중에 고려사항이 될까 이런 얘기 때문에 아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 하나 얘기해드리면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예요. 한국에 가고 싶어서 나와 결혼하려고 하는 건지 한국에 가는 것도 가는 것이지만 나에게 호감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상황이 내가 싱글맘하고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냥 섣부르게 내가 그 아이 데려다 키워줄 수 있다 함부로 얘기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혼의 의도가 비교적 순수하다면 저는 싱글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서요 30대 초운 여성이 없어요. 그리고 30대 초운 여성들이 있다 치더라도 커리어 하이를 찍은 고스펙의 여성이거나 아니면 아예 수준이 안 되는 그런 여성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좀 어느 정도 매력 있고 또 제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여성들은 나이가
나이가 좀 있으면 재혼녀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베트남에서 좀 먹고 살만한 괜찮은 여자들, 좀 매력있고 괜찮아 보이는 여자들은 나이가 좀 있어도 확실히 퀄리티가 있고 예뻐요. 그리고 당당하고 자기 삶에 열심인 여자들도 많았고요. 이런 부분이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흘러왔어요. 나라 자체가.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베트남에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그 사람의 조건 중에 아쉽게도 싱글맘이거나 이혼 여성이면 이런 부분들을 결혼의 고려사항 중에 하나로 보셔야지 이 여자가 싱글맘이고 이혼녀니까 무조건 안 돼.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사실 국제결혼의 가장 큰 리스크는 한국 남자의 나이예요. 그 한국 남자의 나이를 극복하고 싶어서 나이 차이가 좀 적은 여자를 골라서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 싱글맘이나 이혼녀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자신의 선택의 영역이지 싱글맘이라고 한국 가서 결혼 생활 못하고 이혼녀라고 해서 한국 가서 결혼 생활 못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살아온 조건이 그런 조건이면 내가 그거를 감싸줄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한국 가서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베트남에 아이 한둘 있는 그런 분들이 결혼 생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 그 아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그렇게 키우지는 않습니다. 자기 호적에 올리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로 봐야 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적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싱글맘이나 이혼 여성들이 자기 자식을 키우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고 자기 삶에 당당한 거예요. 베트남도 보면 그냥 자기 자식 외면하고 개차반인 여성들도 있는데 그런 여자들 한국 간다고 하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보는 어떤 조건적으로 싱글맘은 안 된다. 자식 있는 여자를 내가 어떻게 케어를 하냐 이런 거하고는 좀 간극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교육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조금 돈이 들긴 들어도 한국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베트남 사람들이 버틸 만큼은 그렇게 해요. 또 언니 오빠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동생들의 수업료를 대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애착이 많은 그런 가족애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긍정적인 거예요. 한국에서 결혼 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 내 와이프가 나와 가족한테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좋은데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와이프가 싱글맘이다. 그러면 그 싱글맘이고 아이가 있는 거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그 가족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결혼을 받아들이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의 전체 흐름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싱글맘이고 아이 있으니까 무조건 안 돼. 그거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보고 그 가족들의 성향을 보고 전반적으로 봐서 판단을 하라는 거죠. 여기 부모 중에 적어도 반 이상은 손자 손녀를 돌보는 거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솔직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싱글맘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상황이 내가 싱글맘과 결혼을 하거나 이혼녀와 결혼을 해야 한다면 현재 베트남의 상황을 이해하고 가족들이 나와 내 배우자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이게 결혼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